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세스 취업 아카데미 장원기입니다. 어제 채용 공고문이 나온 한국해양환경공단 자소서 첨삭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총 질문은 4가지이고 뭐 그렇게 하나 빼놓고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주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첫 번째는 공단에 지원한 동기를 본인이 지원한 분야의 직무와 연관지어 기술하고 해당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러니까 지원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사실 지원 동기를 할 때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원 동기를 열정적으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지원 동기는 직접적 관계인지 간접적 관계인지. 그래서 하나가 직접적 관계라면은 직접적.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에서 얘기할 부분인데 지금 채용 직렬이 환경, 재무, 안전관리, 선박관리 이렇습니다. 장애하고요. 총 4개의 지원 직무가 있는데 환경 그리고 안전관리, 선박관리 다 다릅니다. 성질이. 그러면 해양환경학과를 나오지 않으면 지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서류 전형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안전공학과 나오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지만 선박관리 같은 경우는 일반 대학에서 이런 과가 없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일부 울산대학교, 일부 대학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학과를 진행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름의 직접적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선박과 관련된 일을 하고자 저는 선박 관련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직접적 관계가 되죠. 자, 간접적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간접적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안전관리나 재무 파트는 간접적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죠. 한국해양환경관리공단 앞으로 이제 미래의 먹거리는 바다에 있다라는 이야기 있듯이 저는 평소 해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따라서 해양환경공단에 입사하게 된다면 저는 이러한 입장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저는 좀 더 이러한 부분을 강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거예요. 사실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소서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질문에서 지원 동기는 아주 보편적인 부분이지만 해당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숙이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자, 500자에서 700자입니다.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승전결, 서론본론 결론, 서론본론 결론만 잘 지어지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기승전결은 자연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쓰고 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첨삭을 받게 된다면 상당히 완성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해양환경공단이 자소서를 100% 서류 전형을 판정을 한답니다. 자소서 작성을 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지원한 분야와 직무에서 우려되는 안전위험 요소에 대해서 말하고 이를 방지하거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본인이 가진 전문성,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자,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은 전문성이다라는 것은 내가 좀 더 경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전문성이다라고 생각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객관적 사실, 그러니까 학문적 이론에 입각하여 전문 지식에 입각하여 법 제도에 입각하여 토대로 기술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첨삭은 더더욱더 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첨삭 안 하게 된다면 자신이 상당히 서술 능력이 좋다라는 얘기라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6급 환경 자
지원 분야의 직무와 우려되는 안전 위험. 자, 환경은요. 지금 현재 해양에 환경적 요소가 상당히 아주 미흡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어민들에 의해서 뭐 쓰레기가 바다에, 그러니까 이건 자연적으로, 그냥 이게 자연적 인위적으로 뭐 일어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뭐 일부러 바다에다 버리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뭐 그물이 바닷속에 잠긴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낚싯바늘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지금 환경 그 바다 밑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선박 충돌로 인해서 기름 유출. 이거는 진짜 대형 아닙니까? 우리 태안 삼성이죠. 기름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수백만 명이 태안에 가서 기름때를 씻고 닦고, 그래서 결국은 생태계를 복원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 위험 요소,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과 관련된 기름 유출을, 이러한 부분들은 중대재해법, 안전보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예, 중대재해법 아시죠? 중대재해처벌법이죠. 안전보건법이 있는데도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선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관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선장들도 그렇고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충돌 사고로 인해 가지고 기름 유출은 해양을 그냥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 직렬별로 일어날 수 있는 안전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뭐 안전관리도 똑같죠. 예. 그리고 이제 선박관리. 이제 선박은 이제 충돌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 충돌 사고가 뭐냐면 대형 선박과 소형 어민들 선박, 어민들이 몰고 다니는 소형 선박 충돌이 아주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또한 선박 침몰 사건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뭐 연결해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서술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쓰고 나서 나름대로 이제 첨삭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가다듬으면 좋은 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시도하여 개선했던 경험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 방식을 시도한 이유, 기존 방식과의 차이점, 장단점, 교훈, 개선 과정. 어머, 정신없네요, 진짜. 이거는 다른 게, 이거 일일이 다 보지 마십시오. 자,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데 왜, 왜 했어? 어떤 경우였어? 이러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럼 이러한 부분은, 그러니까 단체 생활이에요. 단체 생활. 그러면 유추해 봅시다. 가장 큰 건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과정 중에 동아리 아니면 동호회에서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축제 때 주점을 여는 데 있어서 기존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기존 사람들과의 마찰 등등등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을 경험으로 찾아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이유가 무엇이었고 기존 방식과 차이점이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니? 이렇게만 정리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번과 3번, 4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2번이 가장 문제입니다. 1번이 어렵다라는 것은 해당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니?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사실 쉬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그걸 위해서 어떻게 했지?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거짓말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 거짓말은 안 됩니다. 절대로요. 자, 네 번째입니다. 본인이 속한 단체에서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이 뭐니? 이 얘기예요. 이거는 뭐 정말 많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단체 생활에서 가장 좋은, 뭐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학부 과정 중에 동아리가 가장 크겠죠. 근데 이제 뭐 코로나 세대들 같은 경우는 동아리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학생회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는 좀 미진합니다. 아르바이트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에 입사하게 된다면 하나의 조직에 이제 배정될 것인데 여기에서는 정말 중요하죠. 협력이라는 부분이. 왜?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같은 동료와 함께하는 일들이 거의 주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르바이트에서 동료와 협력을 이룬다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봉사활동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실습활동 뭐 이러한 부분에서 찾아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해양환경공단은 자기소개서 평가 기준이 그러니까 지원 자격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1차 서류 전형 평가 기준이 자기소개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정말 정성껏 쓰셔서 전문가의 첨삭까지 받게 된다면 더더욱더 좋은 자소서가 되어 좋은 점수를 받아 1차 서류 전형에 통과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자,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또한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